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윤입니다. 자, 9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도치와 강조에 대한 얘기인데요. 강조 구문에 대한 이야기. 자, 이 강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강조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한 복잡하게 쪼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화 시켜줄 거니까 그 기본 원리들, 핵심 포인트들을 잘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아예 처음에 제목도 강조라고 되어 있는데 강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처럼 이것은 매우 좋은 프로포저, 제안입니다. 그래서 very가 굿을 강조해주고 있고, 자, 그는 매우 빨리 뛰었습니다. so가 부사를 꾸며주고 있고, 혹은 I did meet the man at the park 했을 때 이때 did와 meet은 살짝 이상하다. 시제가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do를 이어줄 접속사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동사 두 개를 나란히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 많이 쓰거든요. 이때 현재라면 do, 과거라면 did를 쓸 텐데 요 놈을 동사 앞에 썼을 때에는 동사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잖아. 이렇게 수식어 등을 이용해서 강조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이번 강의에 다룰 건 특히 좀 문장 전체의 구조와 관련된 표현들을 볼 거예요. 강조하는 대표적인 방법 첫 번째는 주어 동사, 다른 거 말고 주어 동사의 어순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 부른다? 그래, 도치라고 부른다. 다시 순서가 바뀌면 다 도치가 아니야. 주어 동사라고 하는 문장의 제일 중요한 뼈대의 변화를 일컬어서 인버전 도치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주어 동사의 변화, 거기에 손을 대야 돼. 제일 중요한 것. 다음 두 번째 강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약속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을 쓰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단순화시켜서 원리를 보여줄 거니까 잘 가져가자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도치부터 시작합니다. 자, 도치입니다. 자, 도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냐 하면 주어 동사의 어순이었던 것을 동사 주어로 단순하게 이 둘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예문은 나중에 또 볼 거니까 두 번째는요. 주어 동사의 어순이었는데 이것을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꿉니다. 우리 1강이었을 거예요. 자, 의문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직접과 간접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순의 차이도 있고 물음표로 끝나냐 마냐도 있고, 자, 문장 전체에서의 어떤 중요성도 있었잖아. 자, 이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뀐다면 아마도 무슨 의문문? 그렇지. 직접 의문문으로. 얘는 예문을 잠깐 볼게. 자, never before. 자, 결코 그 전에는 have I thought.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like that. 그와 같이는 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보면 분명히 주어는 I일 텐데 이 I가 어디 있지 않고 맨 앞에 있지 않고 현재 완료 시제의 모양의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이 물결친 부분이 의문문의 어순과 똑같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직접 의문문으로의 도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잘 봐봐.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자, 뭔가 도치된 문장은 어순의 변화를 준 거잖아. 어순의 변화를 준 이유는 그래,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도치를 알아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어법 문제를 잘 맞기 위한 것보다는, 자, 그보다는 도치된 문장은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야. 따라서 도치를 잘 파악하면 그 글 전체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이유 때문에 도치는 중요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의미를 같이 확인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누군가가 이 문장이 도치라고 말해주기 전에 내가 해주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해주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이 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자기들이 그 말을 듣기 전에 이 문장은 도치되었군 이라고 간파할 수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도치의 종류를 쫙 열거하기 이전에
도치를 파악하는 방법을 먼저 같이 건네줘야 된다. 볼게요. 도치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 그래요. 바로 주어 동사를 찾는 과정에서 도치는 파악하는 거예요. 주어는 중요해. 왜? 내용상 중심이니까. 동사도 중요해. 왜? 동사에 따라서 문장의 구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동사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러므로 우리가 문장을 파악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건 주어고 그 다음이 동사일 거야. 그런데 어떤 문장들은 주어가 안 나왔는데 동사나 조동사를 먼저 만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뭘 의심하시라? 그래, 도치를 의심하시라. 의문문일 수도 있지만 도치된 문장일 수도 있다. 다시 도치를 파악하는 경로는 딱 하나입니다. 뭘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래, 주어 동사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도치는 우린 만나는 겁니다. 그게 동사 주어로 단순히 바뀐 것이건 아니면 의문문의 어선으로 바뀐 것이건 결국 주어 동사를 제대로 틀어쥐는 과정에서 그걸 우리가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치인지 아닌지 내용상 중요한 문장인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 무엇에 주목하시라? 주어 동사에 주목하시라. 이해됐죠? 공감됐죠? 이 정도까지 기본적인 원리, 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어와 동사를 제대로 파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핵심이다라는 것까지를 꼭 같이 가져가 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치 1번입니다. 도치 1번은 주어 동사가 단순히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바꿔치기 하는 케이스야. 크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보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도치가 있고, 또 하나는요, 부사구, 특히 전치사구가 원래 자리에서 앞으로 박차고 나왔을 때 동사 주어로 단순히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 자, 그럼 1번을 먼저 볼게요. 자, 보어 도치라고 했을 때 보어는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우리한테는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보통 보어는 무슨 동사 뒤에 오지? 그렇지, 비동사 뒤에 주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는 명사 또는 형용사를 주어를 보완 설명한다고 해서 보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 가운데서 비동사 뒤에 있어야 될 형용사가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옮겨올 때가 있어요. 아래 예문처럼 so surprising, 매우 놀랍습니다. 뭐가요? was the news, 그 뉴스는 말입니다. 지금이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만 이 문장에서 이상한 거 뭐냐 하면 동사를 우리가 먼저 만난 거야. 뭐보다도? 주어보다도. 왜? so surprising이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옮겨오면서 말의 순서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주어보다도 먼저 우린 동사를 만난 거야. 원래 어순이 이렇겠지? The news was so surprising. 이랬던 문장이었는데 요 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옮겨온 겁니다. 자, 그런 어순의 변화를 주어 동사의 변화까지로 같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는 똑같이 쓰면 됩니다. 이와 같이 보어가 비동사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오면서 순서가 바뀌는 것이 있고요. 이게 단순한 도치의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원래 뒤에 있던 부사구, 장소 같은 걸 가리키는 부사구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옮겨오면서 주어 동사가 바뀌는 거야. Under the tree까지가 한 덩어리겠죠. 나무 아래에 slept, 자고 있었습니다. 역시 뭐가 먼저? 그래, 동사가 먼저 나온 거야. 뭐보다도, 주어보다도. 주어 동사가 파악하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3마리의 작은 고양이 새끼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얘가 주어일 텐데 동사가 먼저 나온 걸 좀 크게 써서 강조한 겁니다. 자, 원래의 어수는 Three tiny kittens slept under the tree 였었겠죠. 그랬던 게 이렇게 오면서 역시 주어랑 동사의 어순이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나서 바뀌어 있더라. 자, 단순한 도치의 두 가지는 1번과 2번의 보어 도치와 부사구 도치인데 항목들은 까먹어도 좋아요. 자, 그런데 도치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핵심 키워드, 주어 동사를 중심으로 파악한다는 말이 한 번 더 확인되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복잡하게 안 할 겁니다. 다음. 얘는 좀 복잡하죠. 얘는 좀 복잡하지. 도치의 두 번째는 주어 동사가 직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이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비동사가 있으면 Are you happy? 와 같이 바뀌거나 일반 동사였으면 Do you want? 와 같이 do를 써서 바꾸거나 조동사가 있으면 Can you do this?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먼저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완료형을 하면 Have you met her? 처럼 완료라면 이렇게 옮겨와서 바뀌는 게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잖아. 자, 이렇게 복잡하게 바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냐 하면 딱 한 가지 녀석 때문에 그래요. 바로 뭐냐 하면 그래. 얘 때문에 그래. 부정어라고 하는 것이 문장 맨 앞으로 옮겨오는 경우에 남아있는 주어 동사를 중심으로 어순이 그냥 동사 주어로 단순 도치되지 않고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부정어 도치라고 불러요. 알았지? 자, 부정어 때문에 도치가 생기면 좀 복잡해진다. 직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그 대표적인 몇 가지의 사례들을 쭉 적어 놓은 겁니다. 볼게요. 1번. 그 남자는 결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어떤 문장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어순이었는데 never a word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거야. 그런데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여기를 잠깐 지워볼게요. The man says 라고 남아있는 부분을 여기다 써야 되거든. 그런데 says the man 이라고 동사 주어로 바뀌지 않고 어떻게? 일반 동사였고 시제 현재니까 두가 아니라 does the man say about the proble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물음표가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직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뀐다. 1번이 부정어 도치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여준 거고요. 다음 2번은 The little he knew that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지 거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that 이하를 그가 feeling his son 아들내미에게 뭔가를 불어넣고 있는 것을 열정을 점점점점점 했을 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렸을까? 내용 파악은 되는데 주어가 맨 앞에 나와 있지 않죠. 주어가 요 놈보다 뒤에 나와 있지. 그 다음 동사가 이렇게 멀쩡한 어순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때 얘는 a little과 비교하면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었던 거니까 요 놈 뒤엔 특별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옳게 고치면서 볼게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왔어. 중간 어디쯤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 뒤를 어떻게 바꾸냐면 그래. Did he know? 로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꾸어 주거나 아니면 2번처럼 원래 문장으로 바꿔보자고요. 얘가 중요합니다. 자,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자, little과 new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쓰냐면 자, little knew the fact 라고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잘 봐봐.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의 의미인 거니까 이때 이 little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던 거예요. 얘가 동사를 꾸미고 있던 거야. 부정적 의미로 동사를 꾸미고 있던 얘가 문장 맨 앞으로 옮겨오면서 남아있던 he와 knew의 어순이 did he know로 바뀌어야 했던 문장이었던 겁니다. 2번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 안 되면 여러 번 보면서 내 흐름을 따라와 줘야 됩니다. 다음 3번. 자, only when he is with her. 자, 그가 그녀와 있을 때에만 그는 미소를 짓습니다. 뭐라고 하건 뜻은 파악됩니다. 근데 알맞은 표현은 주어 동사의 일반적인 어순을 취하고 있는 얘가 아니고 does he smile로 의문문처럼 쓰여진 얘가 정답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3번의 예문 속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ot이나 never나 no와 같은 의문 부정어가 없어요. 그렇지 않노? 그런데 부정어 때문에 도치가 일어났다고 답이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3번에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얘 때문입니다. 이때 only는 잘 봐봐. 그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에만 미소를 짓는 거니까 다른 모든 경우는 미소 짓지 않고 있는 거죠. 다른 모든 경우는 부정하고 있는 거지. 즉 이때 only는 그들 머릿속에서는요 이거야. 일종의 부정어처럼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때 여기다 써야겠다. only가 부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사구나,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함께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뒤에 이어져야 할 주어 동사의 어순이 도치되는 게 얘의 특징이니까 only가 문장 맨 앞에 보이면 주어 동사의 무엇을 의심하면서 보자. 그래, 도치를 의심하면서 보자. 됐죠? 다음 4번. 그들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they can't comprehend such concepts. 자, 그와 같은 개념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뭐 평이한 문장인데? 자, 그런데 얘를 바꾸래요. 앞에는 그대로였고요. 뒤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can이 달라져 있지. 여기는 부정이었는데 부정어가 없지요. 부정어가 없어. 자, 그리고 뜻은 똑같은 문장인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접속사 and 하고요. 요 not이 앞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둘이 합쳐져 버린 표현이 있더라 그런 겁니다. and와 not을 합치면 걔네 머릿속에서는요. no와 뜻이 똑같은 거예요. 이때 no는 뜻은 뭐뭐도 아니다. 의 뜻으로 쓰이는 건데 자, 그럼 잘 봐봐. 이때 no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neither A nor B 할 때의 그 nor가 아니고 그때의 쓰임은 한 가지고요. 자, 그와는 달리 얘가 하나의 문장을 이끌어. 하나의 문장을 이끄는데 원래 이 문장 속에 있었던 무엇이 부정어가 앞으로 옮겨와서 and랑 합쳐지면서 nor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놈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원래 부정어를 품고 있던 문장이었는데 앞으로 뺏겨버렸어. 자, 그래서 요놈 뒤에는 어떤 일이 꼭 벌어진다? 도치되는 일이 꼭 벌어진다. 자, 그런데 이 도치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 부정어 때문에 일어난다. 부정어 때문에 일어난다. 자, 그 말은 곧 뭐냐면 어떤 어순이다? 그래,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뀌는 게 nor가 항상 그런 게 아니고 neither와 함께 쓰였을 때가 아니고 이때 이 nor가 문장을 이끌고 있을 때 nor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도치되는 게 그들이 볼 때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번에서 부정어 도치의 대표적인 패턴들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정말 많이 만나는 not until 구문과 그리고 no sooner 구문을 만나봐야 됩니다.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게 아니고요. 내신 때 서술형에서는 정말 좋아하는 레파토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되는 거야. 내신 서술형에서는 자주 만난다. 자, not until은 얘를 먼저 보는데요. not과 until이 함께 쓰여져 있을 때 우리의 뜻은 뭐냐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이 뜻으로 쓰이거든. 자, 예문을 보면서 말할게요. 탐은 didn't know the fact.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젯밤까지는 몰랐습니다. 잘 봐줘야 돼. not과 until이 함께 쓰였는데 어젯밤까지 몰랐다고 말하면 언제 안 것처럼 보인다. 어젯밤이 지나고 나서 안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해석하고요. 약간 알게 된 시점에 차이가 생겨요. 이 해석에서는 뭐뭐 하고 나서야 어젯밤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으니까 어젯밤에 알았다는 건데 자, 조금 전에 했던 해석은요. 어젯밤까지는 몰랐다고 말하면 마치 어젯밤 지나고 안 것처럼 시점에 차이가 생기거든. 자, 그 시점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until에 대한
약간의 부족한 의미 파악 때문에 그럽니다. 뭔 얘기냐면 이때 until은 뭐뭐까지의 뜻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뭐뭐 전까지의 뜻이야. 뭐뭐 하기 이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자, 그런 말이 통할걸? 어젯밤이 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은 어젯밤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자, 중요한 하나 본 거다. until은 뭐뭐까지가 아니고 뭐뭐 전까지의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냥 이렇게만 쓰면 좋은데 이때 요 놈을 not과 until을 합쳐서요. 문장 맨 앞으로 옮길 때도 있어요. 자, 문장 맨 앞으로 옮겼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냐 하면 Tom did와 know the fact와 last night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쓸 때 주의할 포인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until이 앞으로 나왔잖아. 이랬을 때 이 until은 품사가 뭐냐 하면 접속사 또는 전치사 둘 다 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둘의 차이 말고 전치사가 됐건 접속사가 됐건 중요한 건 뒤에 뭔가를 이끌면서 쓰인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게 접속사와 전치사의 특징인 건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절대 딸린 식구를 버리지 않습니다. 딸린 식구와 한 덩어리이고 한 몸인 거야. 따라서 until 뒤에 어떤 모양이 와 있던지 간에 얘가 앞으로 옮겨온다는 이야기는 그와 함께 쓰였던 딸린 식구들까지가 한 덩어리로 같이 옮겨온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Not until last night. 얘는 한 덩어리인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요 놈과 요 놈을 뒤에 써야 되는데 부정어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니까 이 뒤를 did, Tom know the fact 라고 쓰게 되면 도치된 한 가지 문장을 만났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3번을 바로 달려가기 전에 이걸 봐줘야 돼. 뭐냐면 자, 이렇게 2번처럼 도치라는 걸 시킨 건 영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순이 중요한 말이잖아, 영어는. 자, 그런데 어순의 변화를 준 건 꽤 무리수를 둔 거야. 꽤 무리한 거라고. 자, 그런데 영어에서 뭔가를 세게 강조하는 방법은 어순의 변화를 쓰는 것도 있지만 오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약속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맥락을 잡기를 바라면서 it was를 준 거였어요. 이때 그래 강조 구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놈 뒤에 강조할 표현이었던 요놈을 it was not until last night 까지를 쓴 거예요. 강조할 표현을 다 썼고 그 다음에 that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뒤가 중요하다. 여기는 도치가 일어났는데 잘 보면 이미 서로 합의하고 있는 약속된 표현을 쓴 거니까 더 이상 오버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원래 어순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다음 did와 놀합쳐서 knew the fact 라고 이와 같이 여기는 도치되지 않고 평서문의 어순으로 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not until 구문은 세 가지의 패턴을 공부해 줘야 되는데 절대 그냥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1에서 2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2에서 3으로 바뀌는 과정과 이유, 의도까지를 같이 본 거니까 자기의 논리를 자기의 스토리를 잘 잡아나갈 수 있으면 겁나 세질 겁니다. 비단 not until 구문만이 아니고 해서 첫 번째 중요한 단고를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단고 손님해 볼게요. 어려운 표현인데 자, no sooner than 이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잘 보면 뭐뭐 하자마자의 뜻으로는요. as soon as가 제일 많이 쓰여요. 이것만 쓰면 감사한데 자, 다르게 바꿔 쓰기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스테이션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간발의 차이라고 해도 얘가 먼저고 그 다음이 얘겠지. 잘 봐봐. 여기는 과거. 여기는 똑같이 과거. 근데 얘가 더 먼저라고 했지. 근데 여기를 had pp를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얘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굳이 번거롭게 두 동사의 형태를 다르게 해서 비교하지 않아도 as soon as라는 이 표현이 뭐가 먼저인지를 보여주죠. 전후 관계가 분명한 거였으니까
굳이 had를 쓰는 번거로운 짓을 안 해도 됐던 거란 말이야. 자, 이해됐지? 자, 그랬는데 이것만 쓰면 감사 땡큐한데 이때 이따금씩 폼 잡고 싶을 때요. as soon as 자리에 문장 맨 앞에 no sooner가 올 때도 있어요. 자, no sooner가 왔어. 이건 그냥 외워야 돼.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비교급이 와 있다는 건 뒤에 어딘가 than과 함께 쓰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랬을 때 얘가 분명히 주어는 아니잖아. 근데 맨 앞에 있잖아. 그러니 뒤에는 어떤 일이? 도치되는 일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had we arrived at the station 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여기가 도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as soon as에서 없었던 had가 더해지는 이유는 2번 문장에서는 as soon as처럼 시간의 전후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had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귀찮지만. 됐지? 자, 그리고 난 뒤에 then 뒤는요. it began to rain은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물결친 부분처럼 도치가 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라. 근데 3번은 보니까 위를 맨 앞에 뒀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지. 도치되기 전에 문장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 We had no sooner. 원래 이렇게 중간에 끼어있던 표현이야. sooner arrived at the station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그랬던 문장에서 얘가 앞으로 가면서 자, 의문문의 어선으로 도치되었던 문장이었습니다. 하는 걸로 봐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no sooner의 자리에 hardly와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해요. 짜증나죠? 외워야 돼. 자, 얘를 썼을 경우라면 자, no sooner와는 달리 비교급이 없는 거니까 이 뒤에도 뭘 쓰지 못한다. 그래, than을 쓰지 않고 than의 자리에 뭘 쓰냐면 when 또는 before를 써서 표현해 줍니다. 는 것까지 같이 좀 확인했고 자, 원리를 중심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 그 문장들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군요. 자, 다음이 약속된 표현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얘는 많이 보던 거니까 짧게 할 거예요. 자, 강조 구문에서는 주로 명사나 아니면 부사를 강조할 때 주로 써요. 명사라고 하는 건 주어 또는 목적어 따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Tom broke the window yesterday. 얘가 부사로 쓰였겠지? 자, 평이한 문장이었는데 자, 아래 문장처럼 Tom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the window를 강조하기도 하고 yesterday를 강조하기도 했어. 그러면 강조할 표현을 it was that 사이에 쓰고 난 나머지는 그대로 that 뒤에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자, 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탐이 깼습니다. 이런 거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윈도우였습니다. 딴 게 아니고 바로 윈도우를 깨뜨렸습니다. 다음은 딴 때가 아니고 바로 어제 깨뜨린 겁니다. 일주일 전이 아니고 바로 어제. 자,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지고 있는 건 보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양념처럼 넣치면 사람을 강조할 때는 that 말고 who를 쓰기도 하고요. 사물일 때는 which, 시간일 때는 that 대신에 when을 쓰기도 합니다. 하고 끝내도 괜찮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줘야 돼. 자, 다음 거 볼게요. 실은 이때 강조 구문하고 이때 가주어 진주어는 언뜻 보기에 모양이 닮아 보이거든요.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매우 훌륭한 일이 벌어질 거야. 봐봐. It was surprising that he appeared there.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은 말입니다. 얘는 가주어일까? 강조 구문일까? 얘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봐. it is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어. 형용사는 강조 구문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고 주어를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it이 뜻이 없어. 뜻이 없어. 자리만 대신하는 거야. 무엇에? 뒤에 이어질 that 절에. 이렇게 it is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어.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It is surprising. 이런 등등으로 형용사가 나와 있는 경우라면
100%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리고 it was then 그때였습니다. that they finished the project. 자, 프로젝트를 끝냈던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와 같이 it is 뒤에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의 역할이 와 있는데 요 놈은 주어를 모시지 않아요. 그런데 쓰였어. 왜? 원래는 이 안에 있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it is 뒤에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의 역할이 와 있으면 자, 뭘 의심하시라? 그래, 강조 구문을 의심하시라. 다음, it is big news였습니다. That he arrived on time. 그가 제 시간에 왔다는 것은 말입니다. 지각 대장인 그가 그랬다는 것은 말이죠. it is 뒤에 명사가 와 있죠. 자, 비교하고 할게요. It was the news. 자, 소식이었습니다. That made them stand still. 자, 그들을 가만히 있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news였습니다. 똑같이 명사가 와 있어. 그리고 it is that. 자, 시제는 다르지만 it was that. 자, 이렇게 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 자, 봐봐. 이때 명사가 와 있는 경우는요, 대절의 구조랑 연관이 있어요. 이건 좀 불편해도 기억해 줘야 돼. 대절을 가만히 보면 요 that을 없다고 했을 때 he arrived on time은 완전해 불완전해. 즉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지요.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 있지. 이럴 때 이 that은 접속사로 쓰였고 이거 전체가 이시 진짜로 가리키는 주어의 자리에 있던 걸로 그들은 보는 거야. 이럴 때 이제 명사가 나왔는데 that 뒤가 완전한 문장이라면 이때는 가주어, 진주어로 보시라. 반면에 it was the news. 자, 그 뉴스였습니다. 뭐가? that made them stand still.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까지 왔습니다만 that이 없다고 하고 보면 made의 주어가 없는 문장이 돼버리죠. 주어가 보이지 않지. 즉 이 뒤가 불완전한 것도 보이죠. 왜냐하면 원래 있던 주어가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니까. 자, 그럼 정리해 볼게. it is 뒤에 명사가 나왔고 그 뒤에 that이 이끌고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와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가주어, 진주어. 반면에 it is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자, 그러고 봤더니 that이 뭔가 빠져 있어. 왜라고? 강조하려고 앞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해서 자, 명사가 나와 있는 경우라면 대절의 구조에 따라서 가주어, 진주어의 문장하고요. 강조 구문을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 정말 많이 보이는 패턴이잖아. 자, it is 뒤에 형용사, it is 뒤에 부사, it is 뒤에 명사, 그리고 대절의 구조 이런 것들이 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면 자, 우리가 문장을 파악할 때 훨씬 더 힘이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같이 볼까 싶은데요. 자, 9번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 걸 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겠습니다만 다르게 보면 많은 걸 줄 수도 있습니다. 꽤 생각보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요. 그동안 이거 듣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찍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점점 더 우리 세집시다. 다음에 다른 강의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민우였습니다.